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그동안에 했었던 것들 중에서 영상물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마을뮤실 프로젝트는 이제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술 유대를 정책 일환으로 이제 시작한 사업인데요. 올해 8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2014년에 상주시 함창에서 했었던 프로젝트예요. 한 2km가 좀 넘는 마을에 조성을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조금 포인트가 있다면 함창에 오래된 전통시장이 있었고, 그리고 20년 정도 묵혀뒀던 막걸리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막걸리 공장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버리기 직전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6개의 갤러리로 이제 만들면서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었는데,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셨으니 오신 분들에게는 어떻게든 도움을 좀 더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네, 설명드릴게요. 구간이나 뭐 이런 게 범주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떻게 컨셉을 잡아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막걸리 공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방치된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무너졌고요. 동물들 사체들만 진비하게 있었던 곳인데요. 상주시 함창은 300개 고장이라고 합니다. 쌀과 꽃감, 그리고 중요한 명주, 이렇게 3개를 가지고 마을 도시를 이제 먹여 살리는 중요한 콘텐츠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특히 명주를 토대로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했었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퍼포먼스 아티스트들 중에 한 분이 외국 작가인데, 그분의 벽화가 마을을 대상으로 만화를 그린 것, 그 다음에 전통시장 명주를 이용해서 섬유 갤러리를 만든 작품, 명주와 관련된 미니어처 전시장입니다. 네, 막걸리 공장이었고요. 가급적 모든 것을 그냥 활용을 하고요. 비가 새지 않고 무너지는 것만 깨끗이 정리하고 바로 작업을 했던 곳입니다. 명주시를 이용한 설치미술 작품이고, 작품 안에는 막걸리를 담던 오브제 기구들이 있었고요. 또 여기는 창고를 개조해서 카페를 만들었고, 현재로는 사무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4개의 권역이었는데 막걸리 공장을 지나서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또 가야 왕릉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빈집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페인팅 벽화를 거의 하지 않고요. 오브제 벽화하고 이런 단순 조형물보다는 좀 테마가 있고 이야기가 분명한 그런 조형물들, 그 다음에 빈집을 활용한 아트하우스 조성, 퍼포먼스, 만화 갤러리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활용을 했었죠. 오래된 주민들의 쓰던 오브제들을 이용한 작품들입니다.
육가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고요. 주야간 관람이 가능하게 했고,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무인역, 함창역을 아카이브 전시관으로 조성을 해서 현장에는 명주와 관련된 설치미술 작품과 실제로 6개월과 1년 2번 가는 느림의 우체통 조성을 했고요. 아까 보여줬다시피 이제 외국의 한 작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벽화를 재밌게 했고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와 설치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명주를 팔던 곳인데 지금은 중국의 명주하고 그 다음에 워낙 택배 회사가 발달이 돼서 명주 시장 자체가 아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명주자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벽화를 조성을 했고요. 역시 외국 퍼포머가 그린 벽화, 이렇게 구석구석에다가 잘 안 보이는 데다 이렇게 감춰놓고 그려놓는 게 이 작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조각 20점이 들어가서 스쿨 뮤지엄을 만든 되게 좋은 사례가 되고요. 이 작품들은 작가들이 이제 거의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다시피 해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강당에는 평면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고 야외에는 조각 작품이 전시가 돼서 애들에게 이제 좋은 반향을 일으켰죠. 이렇게 상주 함청과 관련된 작품을 보셨습니다.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2016년 마을뮤질 프로젝트 재공모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질의응답은 제한 없이 제가 받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해드릴게요. 뭐 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였지만 이제 이게 마을뮤질의 태동이 된 과정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작가들의 1차례 창출의 일환으로 예술 뉴딜 정책 일환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1년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그 작가들이 잘 해주셨고 또 작품들도 좋고 작가들이 문체부에 강력하게 이제 요구하면서 이런 사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로서 8년차를 맞이하면서 계속 프로젝트가 이어오고 있죠. 하여튼 작가들에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가급적이면 문화소외 지역을 가서 문화가 없는 곳에다가 문화의 꽃을 피우는 것이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목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가급적 문화소외 지역, 취약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순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하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지역과 중앙 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향수권 신장을 고취시켜주겠다라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 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앞에 저희 최진영 시장이 이야기했듯이 총 11개의 사업 중에서 7개가 먼저 당선이 됐고요. 4개가 이제 재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당선된 팀은 이제 가장 큰 프로젝트가 행복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마주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쁨 구배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의 성격이 1년 만에 사용을 하고 끝내야 되는 게 저희 사업 성격이에요. 그래서 단년도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업을 만든 게 기쁨 두 개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해주고 3회가 되면 명예 졸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올해 당선이 되면은
최대 3회까지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준행복 프로젝트처럼 규모가 꽤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미술마을을 조성을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술의 정원이라고 해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가급적이면 예술로 승화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의 정체성을 이제 알려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두 팀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공모사 뉴모니먼트 프로젝트는 당선이 이제 안 됐죠. 그래서 행복 프로젝트 하나, 기쁨 2배 4곳, 그 다음에 예술의 정원에서 2곳, 그리고 공모사 뉴모니먼트 프로젝트에서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제공문은 공모 3 지역의 정체성 및 상징성을 공공미술로 표현하는 예술의 정원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세종 충청권 중에 한 팀이고요. 영남권 중에 한 팀을 뽑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작업하는 분이 세종 충청권, 영남권 언제든지 가실 수 있으세요. 단지 뽑히는 대상 지역이 영남권이고 세종 충청권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는 아시잖아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지역 안배를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종, 충청, 영남, 그 다음에 수도강원권, 호남 제주권을 묶어서 공모를 했었는데 그 4개 중에 2개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장릉 공공미술 프로젝트 2곳은 그런 지역 관계없이 뽑습니다. 물론 한 지역에 2개가 뽑히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도 어디라고 볼까요? 안산이다. 그러면 안산이 2개가 뽑히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 뽑고 다른 지역을 배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사업 대상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공문 내보시고요. 공모 3은 지역의 정체성 및 상징성을 공공미술로 표현하는 예술의 정원이라는 사업명으로 전국 2곳, 세장릉 공공미술 프로젝트, 뉴 모니먼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국 2곳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지자체와 한 팀이 돼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에 7팀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사업비를 추경해서 확보를 한다는 존재하에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제공문이 한 달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 7월 30일까지만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라는 것을 한 달 더 연장시켜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3페이지 넘어가시면 공모 3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드리면 예술의 정원은 그 지자체와 작가가 한 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은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스토리텔링해서 예술로 승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세종 충청권 중에 한 팀만 뽑고요. 영남권 중에 한 팀을 뽑습니다. 나머지 뽑지 않습니다. 예산은 한 곳당 1억 원, 국비 5천, 지방비 5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 세장릉 형식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IT, CT, 네트워크 및 융복합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기존의 이제 공공미술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서 테크놀로지와 문화와의 결합으로 새로운 공공미술 영역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전국 2곳, 예산은 한 곳당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천, 지방비 5천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업 추진 일정인데요. 참가 대상은 공공미술 공모를 희망하는 자, 공공미술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가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원자 중에서 떨어져가지고 재응모를 희망하는 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선된 지역이나 당선된 작가가 이중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설명회가 오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소 또는 작품 접수 기간은 4월 18일 오후 6시까지고요. 심사 및 선정은 4월 20일부터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조성은 5월부터 10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시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공모사항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공공미술로 표현하는 예술의 정원은 지역의 정체성 또는 상징성을 스토리텔링에서 예술로 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인물, 사건, 장소, 공간, 이야기 등 공공미술로 표현하는 사업으로서 조성 후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유명하다. 아까 한창 상주가 꽃감이 유명하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마을 입구에 진짜 꽃감이나 감을 상징하는 진짜 1차원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이거 안 돼요. 저희들이 싹 배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예술로 승화되고 또 재미있고 신선하고 이래야지 좀 곤란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동물이다. 그러면 강아지, 개가 유명하다. 예를 들어서 전북 오수의 개면 되게 오수의 개 자체가 유명하고 진돗견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몇 번 그런 게 직접 들어옵니다. 진짜 진돗개처럼 만들어가지고 진돗개가 이 집에도 있고 저 집 앞에도 있고 당산나무 안에도 있고 막 이게 다 있어요. 이런 아주 1차원적인 작품들을 저희들이 배제를 한다는 것을 여기 오신 분들에게 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얼만큼 정말 재미있게 표현해내느냐,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고 오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설득력 있고 유익함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물론 지역 주민들은요, 오리가 유명하다. 그러면 오리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지만은, 근데 이게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적정하게 좀 섞어가면서 해주시고요. 사업 과정으로는 작가들이 그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이를 작품의 주제와 테마로 활용하고 사업 내용이 작품 제작뿐만이 아니고 커뮤니티 프로그램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이게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가팀은 프로젝트의 사전과 사후의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및 아카이브를 필수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난 내 작가야. 그러니까 내가 작품하고 이 마을에다 설치하고 가면 돼 라고 했었을 때 부작용이 되게 많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어떤 소통도 조금 필요하고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티 사업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작품이 또 그들이 원하는 작품은 진정한 작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요구 조건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들이 들어가서 작품을 하게 되면 마을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 전과 사업 후에 대한 어떤 대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뭐만 보죠? 사업 후만 보는 거예요. 아까 상주의 막걸리 공장 같은 경우 보면 저희들이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놨어요. 그거 없이 작품만 보여주면 막걸리 공장이었는지 갤러리였는지 그런 사람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나 아카이브를 많이 만들어서 별도의 그 아카이브관을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괜찮고 6페이지 넘어가시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6번을 보시면 그 작가의 자격은 지자체와 작가가 공동으로 공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작가의 구성원은 회화리체, 미학, 건축, 디자인, 영상, 미디어 등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또는 팀으로 최소 5명 이상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좋고 또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작품이 없고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또 작품이 없고 연극을 만들어서 막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 이런 건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문은 활짝 열었지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은 미술에 관심이 있고 미술과 관련된 자여야지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술 기획자나 행정 담당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한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술 이론 전공자 또는 큐레이터 경력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대학의 동양학과를 나왔는데 미술 이론 전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될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사설 갤러리에서라도 큐레이터로 일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증빙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 후에 가능 불가능을 여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지역일수록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안 갖춰져요. 미술 기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없다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큐레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을 쓰세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주죠. 미술 이론 전공자 중에 이런 지역에서 같이 작가들과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은 사람,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연결을 시켜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직장인은 반드시 제외가 됩니다. 대학생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이런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가급적 공모를 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성을 하고자 하는 지역 주변에 폐산업시설과 연동을 하거나 또는 그 주변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하고요. 또 사업 대상지내 또는 인근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있어서 이거와 연계 협력을 하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그 시너지 효과가 있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절대 안 됐습니다. 거꾸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저희는 우리 지역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됐어요. 깨끗한 지역이어야 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좀 바꾼데요. 왜 바꾸게 됐냐면 작가들이 작품만 만들어 놓고 가버리면 아무도 관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폭삭 다시 제2의 쇠락기를 맞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박물관이나 문화시설, 미술관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 연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또는 미술관이 마을 미술 자체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로운 구상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 제공문은 세종 충청권 지역을 한 팀 뽑는 겁니다. 작가가 제주도 살든 울릉도 살든 상관없어요. 그냥 충청 세종권에 가서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세종 충청권에 지자체하고 한 팀만 돼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오시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영남권 한 팀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페이지 추진 일정인데요. 오늘 프레젠테이션, 사업 설명회가 있었죠. 접수가 4월 18일, 그 다음에 서류 심사는 4월 20일, 결과 발표 21일, 2배수 4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배수 4배는 한 팀만 뽑을 수도 있고 2차에서 두 팀을 뽑을 수도 있고 세 팀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자, 2차 장소 심사는 22일부터 26일까지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한 곳만 가게 됩니다. 그 다음 3차 발표 심사는 4월 27일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한 팀에 한해서 가게 되고 4월 28일 날 최종 결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5월 4일 날 워크숍을 하게 되고요. 이건 참석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렛 및 실행한 수립이 있는데요. 이건 5월 4일부터 31일입니다. 샤렛이라 하면은 적극적인 작가와 저희 마을미술 프로젝트, 그 다음에 저희 마을미술 프로젝트 아름다운 맵이 5채인데요. 맵과 저희 사무국과 예산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 팀이 작가들하고 만나서 적극적으로 보완 수정을 해나가는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잘하는 팀은 가급적 저희들이 관여를 많이 안 하게 되겠죠. 그런데 조건부 승인, 그러면은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 조건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저희들하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이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재공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응모하는 인원이, 제가 4팀을 뽑는데, 한 토탈 7팀이나 8팀밖에 안 왔다. 그러면은 1차 심사와 3차 심사를 합쳐서 바로 발표 심사를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한 10팀, 20팀 왔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FM을 합니다. 1차 서류, 2차 장소, 3차 발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도 그랬어요. 재공모를 하니까 많은 팀이 안 와가지고 장소 심사를 먼저 가고 발표 심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발표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장소 심사를 가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당락을 이렇게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아마 7월 31일까지가 계약 기간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지자체가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지금 7팀이 당선된 팀들은 6월 말까지 확보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약이 가능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7월 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작품 제작 설치는 그렇게 되면 계약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해서 10월 30일까지 가급적이면 완료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산 및 결과 보고서 제출은 12월 30일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체부 국가사업을 하고요. 또 매년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정산을 대충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작가들이 이 셈에 약하잖아요. 돈에. 그래서 동그라미 한 개를 더 붙이거나 덜 붙여서 문제가 생기거나 큰일 날 일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미술 이론자들이 미술을 이론을 전공했던 분들이 기획 단계부터 작가들을 좀 같이 대변을 하기도 하고 작가들을 대신해서 기획도 같이 글도 쓰고 또 이런 것들을 이런 정상 가지고 같이 하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미술 이론가들을 같이 늘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산 결산이죠. 결산과 플러스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이걸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모 3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주면 8페이지가 되겠죠. 이 작성 요령은 지금 8, 9, 10, 11 이대로 작성을 하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한 가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가 잘 안 된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작성하는 것, 예시, 작성을 해놓은 예시가 있어요. 그대로 다운받으셔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말만 만드셔서 붙이셔도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친절하게 좀 만들어놨고요. 또 하나,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무국이 있는데요. 저희 사무국의 최대의 내세울 만한 장점이 있다면 친절입니다. 친절. 그래서 저희 마을미술이 서비스 사업이고 또 작가들에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사무국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무국에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에 5배 정도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늘 전화로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이제 공모사 세 장르 형식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미술 아주 절제되게 진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 말고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형식, 그 다음에 조형물 만드는 형식,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속 실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빈집 프로젝트, 만화가를 도입을 시키거나, 그래서 지역을 만화책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해주거나, 또는 만화 갤러리, 만화 책방까지도 만들기도 하고, 또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을 동원을 시켜서 마을에서 상주를 시켜서
주민들하고 아주 재밌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작년에는 문화소통팀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3개월 이상 지역 주민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주민들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면서 미술교육을 시키고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 소스들을 찾아서 저희들한테 정보로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까지 운영을 하면서 계속 진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유제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 수 있었던 프로젝트를 획기적으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미 조금 저희들도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한계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작가나 기획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싶다 해서 자유제한을 만들었는데 절대 안 들어와요. 자유제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선하고 쇼킹한 프로젝트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없애고 행복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간 거고요. 이제 그것을 더 넘어간 게 ITCT 네트워크 및 융복합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그러니까 기존의 공공미술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서 테크놀로지와 문화의 결합으로 새로운 공공미술 영역을 확장함. 테크놀로지와 예술 그리고 주민이 결합된 프로젝트를 지향하고 공공장소 속에서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공공미술 사업을 추구하고자 또 환경 친화적이면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추진화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IT 좀 기술적인 부분과 문화가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좋은 작업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 미디어랄지 다양한 작품들이 요즘에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그 방식도 이미 쓰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한데요. 최근에 알파고였나요? 이제 이 과학기술이 인간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전혀 좀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작품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미술이 넘어가지, 생각할 수 없었던 영역을 과학자들과 콜라보를 해서 작품을 좀 만들어내자라는 게 저희들의 취지예요. 어제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이라는 데 가서 작품을 봤는데 그게 ITCT는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작품이 되게 신선했던 게 뭐냐면 갤러리에 들어갔는데 미술관 전체가 파이프예요. 파이프가 막 이렇게 왜 가스밸브처럼 이게 있고 들어가니까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내가 공장에 잘못 들어왔나? 그리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설명을 해주는 게 군데군데서 계속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생긴 도구가 파이프를 계속 일정한 간격으로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에 울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소리하고 또 이걸 그냥 파이프만 때리는 게 아니고 기타 줄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기타 줄을 때리니까 기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타건과 기타음과 또 목소리, 스피커를 통해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부음이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합쳐져서 이제 제목이 평화인데 이 평화를 상징하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파이프가 귀를 대니까 더 또렷하게 들린다랄지 참 신선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IT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많이 작가들도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벗어나려고도 하기도 하고 또 과학자들은 요즘에 어떻게 예술적으로 되게 많이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콜라보를 해서 전혀 다른 신선한 것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사업 과정은 작가들과 과학기술 전문가 그리고 또 지역 주민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융복합적인 작품 주제와 테마를 제안하고 협업 지자체는 작품 제작 지원과 작품 유지 보수 및 사후관리 등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드시고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작가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이 작가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유권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나고 나면 영원히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끊임없이 훼손되는 것을 보수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앞쪽 단계를 해주시면 돼요. 과학자들과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언가, 그걸 지역 주민, 예술가, 과학자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번 조항으로 보면 사업 내용이 작품 제작뿐만이 아니고 커뮤니티 프로그램까지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인도 프로젝트에 얼마든지 참여를 해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이 공동의 작품을 하나 만들 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커뮤니티를 좀 적극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은 사전과 사후에 대한 지표조사 아카이브를 좀 적극 만들어 주시자는 것입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면 사업비 역시 1억 원인데 지방비 5천, 국비 5천. 여기는 두 곳만 뽑게 됩니다. 두 곳을 반드시 저희는 뽑을 계획이고요.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이쪽 프로젝트에 응모하신 분, 응모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없으시군요. 있으세요? 내면 됩니다. 내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왜냐면 지난번에 들었었어요. 되게 멋있게.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IT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의 작품 개념이 너무 강했고 좀 신선하기보다는 그냥 늘 해왔던 정도였기 때문에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필사적으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좀 잘 협의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곳, 어느 지역으로 뽑아준다 이런 거 제한은 없지만 한 지자체에 두 곳을 뽑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요거 이야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는 작가팀과 행정을 포함해서 산업명과 과학기술 전문가가 한두 명이 포함해서 총 5인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과학기술 전문가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애매모호한 경우는 저희가 접수 때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정말 분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저희들이 심의 때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걸 과학기술자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행정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공공미술에 참여하는 거 되게 많이 있는데 예술가는 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좋은 참신한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자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획자들과 그러니까 미술 이론가들과 힘을 합쳐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필수 조항을 만들었고요. 공무원, 직장인, 대학생은 안 됩니다. 대학생은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 어디, 재단법인 이런 것 작가들이 현직란에 가장 훌륭한 단어 두 자를 쓰라고 하면요. 현직 작가. 이게 가장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나봐요. 가로 열고 주식회사 어디 근무. 여기 써놓으면은 당신은 미달입니다.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전업작가를 뽑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순기라는 것은 아니고요.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탈퇴하시고 들어오시고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대학 교수나 연구원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력증 문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확실히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 카이스트에 계시는 분들이랑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재밌어요. 너무 진짜 콜라보를 하고 싶은 만큼 재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 도입하시고요. 작가분들은 우리가 뭐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남은 누구 거예요? 작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만 활짝 열고 좋은 과학자, 그 다음에 좋은 뮤지컬 행정을 뽑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센티브는 아까하고 똑같이 폐산업시설을 하고 연계를 하거나 그 주변에 뭔가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높다. 또 주변에 미술관, 박물관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인센티브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14페이지 보시면 추진 일정이 있는데 아까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9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19페이지 가시면 접수 방법이 있어요.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획서는 마을미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빈 기획서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샘플을 그냥 받아가지고 그대로 적으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또 사무국에서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자,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접수를 해야 되는데 방문 접수하고 이제 우편 접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후 6시가 되면은 문을 딱 잠가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우편을 보냈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6시 이후에 6시 이전에 도착을 안 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반송 처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퀵 서비스가 가지 않습니까? 퀵 서비스도 6시까지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퀵으로 사업계획서를 부득이하게 보내는 경우는 꼭 사무국에 전화를 하세요. 바로 지금 보냈는데요. 갈 겁니다. 근데 퀵 서비스들이 여러 건을 모아가지고 움직이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혹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접수 장소, 그 다음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그냥 한글 문서가 아니고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요약본도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에서 통과가 되면 3차에서 요약본을 만드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이거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약본과 사업계획서와 다르면 안 돼요. 그냥 똑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 참여작가 이력서, 장소사용승인서, 주민동의서, 지자체 협조서명서, 작가 협조서명서 요거 가지고 오시고 모두 CD 한 장에다가 담아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최종 발표는 4월 28일 날 하게 됩니다.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꼭 읽으셔야 돼요. 본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사업.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인테리어 사업이랄지 아니면 정부 지자체의 폐산업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주는 사업이랄지 이런 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게 예술작품이어야지 인테리어 소품의 일부가 되거나 아니면 개보수를 하거나 확장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타 단체나 기관의 사업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국토부나 지경부나 또 문화재단에서 그 지역에 이렇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똑같은 중복사업이다. 예를 들면 평택입니다. 평택의 어느 지역에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공공미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을 또 가져다가 끌어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선돼도 취소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요. 저희는 이제 공공미술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그 지역에다가 유사한 사업, 그냥 지역의 폐산업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을 한다랄지 이런 건 저희들하고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것과 우리의 작품, 그러니까 하드 플러스 콘텐츠가 같이 소프트와
하드가 같이. 그러니까 외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내부에 조형 작품이 들어가는 사업, 이런 것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죠. 근데 동일한 사업은 안 되고요. 아리까리하다, 이게 같은지 아닌지 헷갈린다, 이런 것은 꼭 명기해 주셔야 된다. 저희가 당선이 되고 나면요, 저희 사무국에서 쫙 조회 한번 하거든요. 대충 어느 지역, 특히 작가 대표 이름 쫙 검색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어디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거나,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잘 돼가지고 조회가 되거든요. 거기에 좀 걸리지 않도록 미리 저희들한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사업과 다를 경우에 불이익은 없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증개축, 개보수 이런 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아트하우스라고 해서 아까 빈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집이 무너지려고 해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에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허가, 재건축, 재개발 이런 데들은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가장 나쁜 케이스가 무허가 건물, 재건축 대상, 재개발 이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되게 멋있게 꾸며놓으면요, 집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빈집을 멋있게 꾸며놓으면. 그래서 저희가 쫓겨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공모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절대로 공공시설 물만 저희들한테 거기서만 사업하겠다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 프로젝트가 근접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 대상지에 예를 들어서 이미 벽화가 다 그려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가 장소심사를 가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 안에 이미 프로젝트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계획이 있는 경우는 안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대상지가 사유지인 경우는 곤란한데, 불가피한 경우에 빈집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경우는 3년간 또는 그 작품 일몰 기간에 준하는 장소 사용 승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것을 필수로 하는데, 최소 만 3년이라는 것. 그 다음에 공모사는 사유지 사용 절대 불가라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딴 데 이미 당선됐는데 살짝 또 여기 오신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안 계시죠?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장소 사용 승인서 및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안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곳들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 사용 승인서를 다 받아오세요. 남의 남장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 집주인의 장소 사용 승인서를 받아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 동의서는 최소한 2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찬성 동의서를 받아오시면 되고요. 물감 및 페인트로 제작하는 벽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컨셉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사유를 명기에서 제출을 하면 이건 저희들이 심사위원들하고 협의하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벽화를 안 하시는, 그러니까 페인팅 벽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조 벽화, 타일 벽화 많이 있었습니까? 전돌 벽화 이런 것들은 다 되는데요. 물감이나 페인트로 그리시는 건 안 된다는 것. 10번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오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빼기로 하겠고요.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중에 올해 당선될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건부로 당선이 됐건 안 됐든 샤렛을 통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시거나 또는 조건부 승인인데 그걸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임의대로 작품을 진행을 해버리거나 최종 점검 시에 수정보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끝나는 경우는 다음에 제출하실 수가 없어요.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12번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표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13번은 여러분들과 해당이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작품 일몰제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 아닌 작품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 추경 확보가 2016년 7월 31일 이전이라고 했잖아요. 8월 1일 이후 지자체는 절대로 응모 불가. 그 다음에 16번은 예산을 뻥튀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료비를.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바닥 예상하는 경우는 심의를 하기 전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좀 정확한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작품이 바닥 예상 같은데 검토해달라 그러면 검토를 하시죠. 그래서 바닥 예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를 못했거나, 예를 들어서 10월 31일이 마감이에요. 근데 10월 31일까지 완료가 안 됐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완료 후에 15일에서 늦으면 한 달 이내에 실적보고서나 정산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하시면 다음 연도에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이 하자는 대로 해주시면 한두 개의 문제가 없어요. 당선도 되시고 3차까지도 그냥 하시고, 3차 끝나고도 저희 행복 프로젝트는 장소 공모하고 작가 공모는 일반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제한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당선은 다 됐고 3년 명예대우 하셨던 분들도 행복 프로젝트에는 개인 작가로 들어올 자격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출품하셨던 작가는요, 제 기억에 한 5번에서 6번, 매년 단골로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심심할 때 한번 쉬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문을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당선작 없을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안 된다 그러면 당선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국가로 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십사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를 시장 동향에 맞게, 조달청 물가나 이런 거에 맞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차 순위하고 협상이 안 되면 2순위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칭 금액이 100% 이상일 경우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직접 제작한 작품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특히 조형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아이디어, 프로젝트 드로잉만 하시고 공장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좀 손해보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서류 제출 시 너무나 사업계획서 만드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D, 3D 손그림, 마케트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제출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하셔서 프린트를 아웃풋을 하시고 별도로 PPT도 만들고 이랬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비용 절감을 해드리기 위해서 아예 그 자체를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PPT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D에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손그림으로 잘 그리시면 돼요. 단 연필로 대충 스케치ing 해놓고 아무도 못 알아보고 본인만 알아보게끔 했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보시겠죠. 좀 정교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입체하신 분들은 3D 하는 것보다 마케터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미니어처 만드는 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작가분께서 작품을 만드셨는데요. 이게 천재지변이나 인재, 자연재, 물리적 충돌이 아닌 작품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2년간은 작가가 보수를 하셔야 돼요. 강제 조항인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8번, 9번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10번 사후관리 실태조사 점검 후에 보수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공공미술 작품을 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두 가지 형태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하나는 이런 마을도 공공미술을 통해서 미술마을로 변신을 꾀했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는 공공미술 공공의 쓰레기가 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작품을 만드실 때부터 내구성이 되게 좋은 재료를 사용하시는 것.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이 재료 전문가가 계세요. 재료 전문가하고 워크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물어보시면 하도, 중도, 상도 처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철판에다가 도장을 했는데 10년 가는 방법. 그 다음에 그냥 시멘트 담장에다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10년 가는 방법. 이런 거 저희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물어보세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사후에 언론에 불필요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결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번 사업시행 시 유의사항 보시면 아까 했던 이야기네요. 지방 매칭 예산이 7월 31일 이전에 가능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최종 실행한 대로 작가들은 사업을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마을미술 측하고 저희들하고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주셔 반드시 협의를 거쳐주셔야 됩니다. 이건 좀 나중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당선되신 후에 3번 워크숍 참가를 반드시 해주시면 1년이 편안해지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 꼭 참석해 주시고 4번 사업 완료 후에 아까 결과보고서 정산서 제출을 꼭 해주셔야지 다음 연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이거 어떤 한 지자체하고 작가한테 빨리 내라고 정산서 진짜 당신들 2016년도에 응모할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계속 우리를 비웃다가 예산 통과도 못하고 잘린 팀도 있어요. 예산도 되게 많이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실행을 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읽으시면 되고요. 지자체 협조사항 읽어보시고 주민 협조사항 읽어보시고 작가 협조사항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사업계획서가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참여작가 이력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학력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토픽 조금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직에 어떻게 쓰시라고요? 작가 이렇게 쓰세요. 훌륭하잖아요. 꼭 그렇게 쓰라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미술교육 행정 담당 26페이지 이 양식에 맞춰서 써주시고요. 27페이지 과학기술 전문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소사용식에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실 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9페이지도요. 주민동의서가 뒷페이지 30페이지 넘겨보세요. 몇 번까지 되겠죠? 네, 20번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12번까지 하셔서 안 되는 팀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명 이상 채우시고요.